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뭐가 있냐면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을 들어갈 겁니다. 자료 입력에 들어오면 상단에 2018년도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간혹 2017년도부터 쓰신 분들이 2017년도 놓고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2018년도로 놓고 올바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하면은 여기에 현재 사업장에 대한 리스트가 뜹니다. 뜨는지 보시고 끝에 아래를 쭉 내려가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안내문 유형 ABC 상세 보기가 있어서 안내문상에 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일부 교육은 간편장부 쓰시는 교육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간편장부 쓰는 거 이걸 기준으로 쭉 해드릴 거고, 즉 사업장 하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단순경 비율로 하는 거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기준경 비율로 하는 거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 소득 합산 하는 거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신고 유형에서요, 혹시나 지금 소득 합산은 나중에 강의할 거지만 합산을 같이 해보셔야 되니까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또는 다른 사업장의 소득, 이런 사업장이 또 있다면은 그땐 얘를 선택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 사업장 하나만 있다 이러시면 아니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뜨면은 나오는 게 있는데요. 기본 정보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버튼이 이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에요. 여기. 다른 곳에 다시 불러오기는 다른데요. 여기는 다시 불러오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을 초기화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끝까지 진행해봤는데 다시 뭔가 해보고 싶다든지, 난 너무 좀 막 엉망으로 한 것 같아,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해서 다시 쓰고 싶어, 초기화 없나? 이러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뭐 이렇게 쭉 한번 해보고 뭐 비용 추가로 넣은 다음에 다시 돌려보고 싶다거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 그때 요 기본 정보에 있는 다시 불러오기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얘 버튼 누르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 버튼 눌러서 원하시면은 초기화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자택주소, 집원주소, 저희 아직 집원주소로 되어 있어서 집원주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종코드, 이건 정보등록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업종코드, 아까 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변경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안내문상 업종코드 보시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매출이 적으셔서 여일 텐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서 해당하지 않는 소비성 서비스업, 여기 나온 이 업종에 해당을 하시면은 아니요, 부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아마 저희 쪽 대부분은 여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 제외하면은 이 업종은 부고 나머지는 거의 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궁금하시면은 설명 버튼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 신고 유형 간편장부니까 간편장부 분들이고요. 혹시나 외부 조정 대상자 강의 듣고 계시면은 외부 조정은 지금 자가 신고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 쪽에 세무 대리인 통해서 신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장의무는 당연히 간편장부 대상자겠죠. 복식부기모자가 지금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이렇게 정기신고해서 세무대리는 아니니까 넣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수익금액 확인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수익금액을 이미 넣고 맞춰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장부 아까 마감 2월 메뉴에서 고생해서 맞춘 게 이거예요. 수익금액. 그래서 요게 맞는지 안내문상 일치하는지 보시고 맞을 거예요. 보시고 다시 불러오기 누르신 다음에 맞는지 보시고 저처럼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주임대료 있으신 분들만 예라고 누르시고, 아니면은 간주임대료 없으시면 다 아니요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별거 없죠. 내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얘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니요 그 외엔 아니요 누르시고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쪽에 이렇게 아니요 누르면은 요런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서식 팝업에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모두 삭제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되셔가지고 저희 쪽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작성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오겠죠. 그러니까 그 서식을 안 쓴다는 의미지 뭔가 데이터가 사라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확인하고 이제 저장하는 단계만 남았는데요. 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바로 가기를 또 클릭을 해요. 여기 클릭해서 쭉 진행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서 금액이 나왔을 때 뭔가 내가 아는 금액이랑 다르신 경우가 분명히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신 경우에는 저희 쪽에 여기 재무제표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를 저희 쪽에서 갖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일부 묶는 항목 빼고는. 그래서 손익계산서 금액을 보시면 돼요. 보시고 혹시나 금액이 뭔가 이상해서 추가로 보고 싶으시면 여기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지급 수수료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내가 장부에 썼던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기 쭉 나오는 거에 대응되는 거를 간편장부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편장부에 가셔서 그 날짜에 그 거래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거에 썼는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잠시만요.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컴퓨터가 조금 모니터가 작거나 하시면은 여기에 확인하기 버튼이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안 보이시면은 그 키보드에 F11 버튼 맨 위에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확대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확인하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상단에 확인하기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F11 눌러서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모두 완료라고 되어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완료면은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되니까 저장하기랑 확인하기 맞게 하셔가지고 완료로 만드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는 일반 업종이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화면이 여기 있어요. 교환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업 하시면은 여기 임대보증금을 입력하는 란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임대 시작일은 내가 2018년도 이전부터 임대를 했어도 2018년도 1월 1일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네, 기재를 하시고 임차인 거래처는 추가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고요. 보증금 받을 금액은 고객님 현재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만약에 보증금이 중간에 변동을 했으면은 한 줄 넘겨서 그러니까 임대 종료일은 바뀌기 이전 날짜 해주시고 임대 시작일은 바뀌고 나서 시작하는 날짜로 해주시고 임대 종료일은 2018년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은 그 이렇게 두 줄로 기재를 해주시고 임대 종료일은 2018년도 이전에 만약에 종료가 되면은 그 종료일자 적으시면 되고 2018년도보다 더 오래 임대를 한다라고 하시면 2018년도 12월 31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월수랑 적수가 계산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로마자 3번에서 1, 2, 3을 하시는 게 있는데 1번 임대보증금으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주식으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금소득이 있으니까
이거는 있으시면 예고, 없으면 아니요. 예로 하시면은 클릭해서 나오는 팝업창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요는 이제 누르시면 아무 반응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눌러주시고, 임대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축하셨습니까? 이거는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하면은 건축하거나 하면 예라서 거의 다 예일 거예요. 예로 하면은 다음 슬라이드에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교환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어떤 걸 보시라.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은 건축물 대장이랑 고객님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랑 임대 계약서 보시고 확인을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 계산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 시작일은 이제 2018년도 1월 1일 만약에 이전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라고 하신 거는 팝업창 입력해 주시고요.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간주임대료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로 하시는 게 있다. 알고 진행하시면 되고 일반 업종은 없으세요, 이 과정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다 저처럼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금액이 정상적으로 한번 있는지 이건 자동 계산 되니까 정상적으로 있는지 확인만 해주셔서 확인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 다시 진행을 한 번씩 해주세요. 아,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정액법 이런 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게 없으면 이렇게 빈 서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고 감가상각비 조정면서 합계표 이것도 그냥 확인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제세공과금 명세서인데요. 이 제세공과금은 저희 쪽에 세금 항목으로 기재된 게 있으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세공과금 명세서 바로가기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한 게 나오거든요. 이 중에 혹시나 부가가치세 신고한 거 그리고 그 종합소득세 과거 2018년도 거 내신 거 2018년도 5월 말에 이제 7월 거 2017년도 거 신고하시고 내신 거 기재된다든지 이제 또는 벌금, 과태료, 가산세 같은 거 있으시다든지 원천세 납부한 거 기재해 놓은 게 있으시면 다 여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대표자 거 입력하신 거 있으시면 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세금으로 비용 처리 안 되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체크 안 하신 상태에서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지방 예를 들어 지방 많이 물어보시면 그럼 지방소득세, 지방세 이건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지방세나 지방소득세 이거는 그 본세가 있어요. 본세 그 기준으로 달라지거든요. 지방세도 뭐 면허세 중에서 사업장과 관련된 면허세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납부한 주민세가 있다. 이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세는 약간 워낙 종류가 많아서 지방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장부 사용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다 비용 처리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 저희 쪽에 교환에도 안 되는 거는 일단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몇 가지. 근데 다 이제 모든 세금을 다 이제 확인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올려놓진 못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조정 명세서인데요. 이것도 그냥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는 여러 케이스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데 듣다 보면 고객님이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닌 거는 그냥 저장하기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접대비 세무 조정이 되고요. 저장하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사항에 해당됩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거래처한테 공연 접대한 거나 공연보라고 뭐 접대하신 거나 체육 행사 관람 뭐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농구 경기 보라고 접대하신 거 있으시면은 예 라고 하시면 되고
그 외에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수익금액은 뭐냐면은 내 사업장 지금 사업하는 거를 그 가족한테 물건을 팔거나 가족한테 용역을 제공해서 매출로 잡은 게 있어요. 그러시면 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8촌 이내, 배우자의 4촌 이내입니다. 본인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한테 그 물건 파시거나 서비스 제공하신 게 있으면은 그땐 얘라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하셔서 문화접대비 뭐 접대비 금액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금액 그 있으면은 가족한테 매출하신 거 있으면 매출한 금액 이런 식으로 적어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진행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큰 꼭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수증 수취명세서랑 기부금이 있습니다. 먼저 영수증 수취명세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매년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게 그 기간에 대한 이자가 없는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일단 뭔지 설명드리면은 저희 쪽에 간편장부 비용 메뉴 기재하시면서 기타 영수증으로 지불 방법 체크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기타 영수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기재하신 것도 있겠지만 내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음에도 깜빡이고 못 받아가지고 기타 영수증 처리하신 것도 있으실 건데 그렇게 기타 영수증 처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3만원 초과분, 접대비는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가산세가 있는데 그 가산세를 부담하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영수증 수취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일단 작성하는 법을 설명드리면 여기 얘라고 하시고 다시 불러오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타 영수증으로 입력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실 일은 명세서 대출 대상은 내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은 경우 그런 경우 다 제출 대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거는 국가가 영수증을 끊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고 국가 등과의 거래라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임차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 기타 영수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는 뭐 차량 같은 것도 중고차 구입할 때 개인한테 구매하시면은 그것도 그 개인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개인과 거래해가지고 못 받으신 거 있으시면 송금명세 제출분으로 기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 내역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은행이자 같은 거, 대출 이자에 대해서 은행이자 납부하신 거 그런 거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케이스가 있으니까 케이스 보시고 선택하는 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았다 하면은 제출 대상으로 해서 요 금액은 나중에 가산세 명세서에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 대상 지금 3,200만 원이죠. 요 3,200만 원에 대한 2%를 가산세를 부담하시는 거예요. 이번 신고하실 때. 그래서 작성을 하실 거면 이렇게 다음 하시고 명세서 이제 또 추가로 여기에 내역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그 가산세가 2%가 나중에 고지를 받아도 고지를 받아서 납부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산세를 부담하든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하든 그 가산세 부담 금액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더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산세를 내지 않고 그냥 나중에 고지될 때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니오로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취사 선택이세요. 나중에 그냥 나는 세무서한테 날라오면은 그때 낼래 하시는 분들은 아니오로 해주시고 그냥 나는 그냥 지금 다 2%에 대해서 낼래 하시면 3,200만 원에 2% 할래 하시면은 얘라고 체크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작성한 그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오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부금입니다. 지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서 화면을 같이 띄우겠습니다.
앞에 있나? 여기. 네. 기부금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케이스 두 번째는 내가 2018년도에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상용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장부에 비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장부에, 간편장부에 비용. 이런 식으로 날짜는 기부한 날짜, 거래처는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기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목은 기부금, 대신에 정치자금 기부금 있으면은 정당한테 10만원 기부하신 거 있으시면 그건 제외한 금액으로 적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내역, 그리고 끝에 지불 방법은 기타 영수증, 아니면 카드로 기부하신 거 있으면 카드 영수증,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용에다 무조건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기재하셔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기재해서 비용 처리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 설명드릴 건데, 소득공제 단계에서 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여기다 기재하시면 안 돼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무조건 세액공제라서 여기다 기재 안 하시는 거고. 사업소득이 있다 하면은, 자, 그러면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 정치자금 기부금 있는 경우, 2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고, 이번은 근로소득과 함께 있는 경우. 이거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 이거는 정치자금 당연히 똑같이 있긴 해요. 정치자금 기부금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만 빼고 장부상 비용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는 뭐 정치자금 기부금 없으니까 그냥 장부상 비용으로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장부상 비용 아까 입력하는 거 보여드렸죠? 무조건 입력하시는 거고, 근로소득이랑 함께 있는 경우는, 정치자금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둘 중 선택이에요. 택 1.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함께 나중에 소득공제 입력. 자, 글씨를 조금만 줄일게요. 소득공제에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비용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자금 대신에 정치자금 기부금은 무조건 비용으로 입력 안 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입력 안 하고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적었어요. 보고 하시라고. 그래서 둘 중 택 1이에요. 정치자금 기부금 있으시면 첫 번째는 무조건 정치자금 기부금이랑 함께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 입력하시는 거 알려드릴 건데, 거기다 입력하셔도 되고, 사업소득 있는 경우처럼 비용으로 입력하되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하고 비용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 없는 경우는 그냥 둘 중 하나예요. 없으니까 나중에 소득공제 단계에 입력하거나 그냥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비용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조금 케이스가 많아서 제가 일부러 적어드렸고요. 이 케이스 맞춰서 하시면 되고 장부상 비용으로 입력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부금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사업성만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기부금을 이렇게 적었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기부금이 떠요. 이렇게 뜨면은 기부금 명세서 바로 가기 얘를 눌러주시고 장부상 비용에 입력하셨던 그 기부금 영수증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기부금 영수 상단에 보시면은 어떤 기부금인지 나와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면 국세청 아니면 기타 그리고 기부한 곳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 종교단체면은 고유등록번호예요. 그래서 기부단체가 어딘지 따라서 기재해 주시고 내가 나의 이제 기부금인지 아니면 나 외에 다른 가족의 기부금인지 체크해 주시고 기부자 한 다음에 기부 내역을 건수랑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이 여러 개시면 건수는 다 10개 입력하고 10장이면 10개 입력하고 한 번에 이렇게 기재하셔도 되세요. 금액만 맞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30만 원이었나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하시고 1단계 저장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계산하기 눌러요. 그리고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빨리 진행을 위해서 작성 안 하고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하기 주시면 서식이 닫힙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전년도 신고했을 때 기부금 명세서를 봤는데 올해 2월 되는 금액이 있어, 올해로.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부금 코드를 입력하고 기부년도 입력하신 다음에 기부 금액이랑 내가 얼마나 공제됐는지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된 거를 추가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아랫줄에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랑 저장하기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이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기부금 조정명세서 확인하기 얘를 해줍니다. 다시 불러오기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2월 명세 뜨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이걸 눌러주세요. 여기서 조건은 내가 세액공제 단계, 소득공제 단계에서 입력 안 했다는 전제하에 얘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장부상 비용으로만 처리하면은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소득공제 단계에서 처리하실 분들은 여기다 입력 안 하는 겁니다. 네, 입력하시면 오류가 나옵니다. 네. 소득공제 기재 안 하실 때만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금액 계산서는 이렇게 그냥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불러오기 확인하기 네, 해주시고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십니까? 묻는 질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공동사업자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얘라고 클릭하셔서 서식이 저희 쪽에 자동으로 완성이 될 텐데 완성이 되는 거에서 이 공동사업자를 다 적으신 다음에 분배 비율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사업자 모두 분배비율 100이겠죠. 100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기재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나머지는 다시 블록이 되니까 요 아래 것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저장하기 해주시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주대표자는 저희 쪽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부대표자분은 나중에 끝에 나오는 요 분배명세서 가지고 홈택스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셔서 신고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소득명세서 확인하기 진행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완료 해당 없음. 미완료가 있네요. 왜 미완료가 있죠?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네, 해당 없음 바뀐 상태에서 미완료가 없어야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합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떴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마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소득합산이 한 개만 있으신 분들은 안 뜰 거고 합산은 이따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아마 바로 다음 단계가 뜰 텐데요. 이건 좀 이따가 합산 단계에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뜨는 거는 결손공제 메뉴예요. 근데 결손공제가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설명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불러오게 하시고 여기에 뭐 입력해주세요 막 이렇게 뜨는 분들 뭐 최근 5년 내에 뭐 2월 결손금 10년 내 2월 결손금이 있습니까?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13쪽에 보시면 2월 결손금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약간 이거랑 서식이 좀 비슷한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 지금 과거 신고서가 없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진행할게요. 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그 과거에 전자신고하셨던 분들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 세무대리인도 전자신고를 하니까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하셨는데 확인이 어려우시면 그건 세무대리인한테 과거 신고했던 곳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로그인을 일단 개인으로 해주세요. 개인으로 하시고 나면 My NTS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세금 신고 내역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은 종합소득세 과거 신고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확인 가능한 그 신고서에 13쪽에 보시면 2월 결손금 명세서라고 나와요. 거기에 있으시면 얘라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 이제 없으신 분들 아니면 저랑 똑같이 화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2월 결손 명세서에 있으면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있으면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2017년도 이렇게 금액이 다 나올 거예요. 임대업 있으면 임대업에다 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발생 금액은 나와요. 명세서 안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정기까지 공제액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단기 공제액인데 저희 쪽에는 무조건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기 공제액을 나는 나중에 이거 올해는 어차피 결손 나서 안 받을래 하시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래 2월 결손 공제 하시면은 0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서 과거 신고서 보시고 동일하게 작성만 해주시되 단기 공제액 쪽만 입력을 단기에 받을 만큼 수정해가지고 다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명세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입력을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불러오기 없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기 없는 상태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팝업창으로 뜨신 분들은 똑같이 채워주시고 그 저장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음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득공제 단계가 나옵니다. 네. 소득공제 단계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일단은 이제 소득공제 여기 공제대상 안내 클릭해 보면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서 내가 해당 사항 있는 것 같으면 확인은 해 보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은데 일단 배우자 케이스인데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대신에 소득 요건이 있어서 내 근로자가 그
그 8년도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추가를 못 시킵니다.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여서 다른 사람이 이 배우자를 공제받고 있으면은 안 돼요. 기재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소득 금액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만약 배우자가 2018년도에 일용근로자로 일했는데, 이거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거고, 일용근로는 말 그대로 일용근로예요. 그래서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 일용근로 기준으로 100만 원이 훨씬 넘더라도, 뭐 일용근로소득으로 10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소득을 0으로 봐요. 소득 금액을.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저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다른 일을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연말정산을 했다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마 넘으실 텐데, 그래서 안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이랑 크게 직계비속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직계존속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직계존속이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데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 여기도 일용근로소득 제외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되면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서 입력 가능하고요. 직계비속도 자녀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기준이 있는데 대신에 나이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만 20세 이하.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쪽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대신에 직계존속이랑 직계존비속 다 모두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기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참고로 6세 이하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작년에 있었는데 왜 없어졌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6세 이하한테 국가에서 10만 원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 10만 원 주는 게 생기면서 여기서 소득공제는 못 받게 바뀌었어요. 세액공제 못 받게. 네. 그래서 공제를 못 받게 바뀌어서 저희 쪽에도 없앴습니다. 6세 이하. 그래서 그거는 국가의 법으로 바뀐 부분이라서 안 되는 거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만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여기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가끔 체크하고 저장했는데 분명히 저장이 안 된다 물어보시면은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케이스, 또는 나이 요건이 안 되는데 체크를 했다든지 하면은 이게 체크가 안 풀립니다. 체크가 풀려요, 기본에. 그래서 내가 주민번호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녀는 직계 비속이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 존속이다. 이것도 한번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대 주면 체크하는 거고, 아니면 체크 안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당 사항 있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체크가 그리고 되게 좀 칸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경로 우대가 위에 있는 칸이고 자녀가 아래에 있는 칸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자녀인데 경로 우대 체크하면 체크가 풀려버려요. 네, 그래서 올바르게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소득공제 자료입력 수정인데요. 이 화면은 이제 사업소득 한 개만 있을 때 화면이고요. 제가 근로소득자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화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또 추가로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 네, 보통 근로를 하시다가 사업소득을 많이 하시니까 연말정산할 땐 분명히 이거 공제 받았는데 여기 없다 이렇게 문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그래서 그런 공제는 그래서 기부금도 그 중에 하나라서 제가 비용으로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대신에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만 여기에다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이 있으시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기부처 정당 기부처 입력하신 다음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명세서도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조정명세서도 저장하기. 네. 대신에 앞에 기부금 명세서 쓰신 분들, 그분들은 정치자금 기부금만 여기다 작성하는 거지 추가로 그 앞에 명세서를 또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있으면은 기재하시면 되는데 기재하는 요령은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디다 기재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클릭하면 저희 팝업 창이 나와요. 이 팝업 창 나오는 거에 직접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재하신 요령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거 금액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내문에 자 안내문 또 나왔습니다. 안내문 되게 단골 메뉴예요. 안내문 보시면은 하단에 여기에 소득공제 항목 네 여기에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나와 있고요. 개인연금저축 나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나와 있고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의 세액공제 그래서 금액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거 개인연금저축 있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계좌번호나 금융회사 정확하게 모르시면 기재 못하시니까 그 금융회사 알고 있는데 문의하시면 계좌번호 이런 거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다 기재 이렇게 하시면 된다. 저처럼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여기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재 다 하신 다음에는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신 다음에 산출세액 확인해 주시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래 보시면 지금 저는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아마 고객님들은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입력 또는 확인하기, 확인 이런 버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식을 다 선택하셔가지고 확인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 확인하기, 저장하기 다 눌러서 이렇게 완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실 때는 우측 상단에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 있는데요. 그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좀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불러오기 같은 거를 반드시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저처럼 완료 상태로 바뀌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완료 안 됐으면은 다 한 번씩 눌러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산세 명세서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뭐 장부 쓰셨다면 거의 입력하실 게 없고요. 예를 들어 추계신고 시 뭐 가산세 대상인데 추계신고 하신다든지 아까 전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3,200만 원 혹시 기억나세요?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수증 수취명세서 이제 기재하셨을 때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재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빙불비 미수치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증빙불비 미수치 가산세로 해가지고 3,200만 원 이렇게 넣고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으면 넣고 신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하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 고객 사업장의 프리랜서한테 지급한 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합소득세는 고객님의 소득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은 그 프리랜서 소득 받으실 때 3.3% 떼고 받으시잖아요, 고객님들이. 그때 0.3%는 지방세라서 아니고요. 국세에 해당하는 3%에 대해서만 내가 받을 때 3% 떼인 거,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 소득 없으시면 이건 작성 안 하시는 거고, 프리랜서 소득 있으시면, 내가 프리랜서 소득 있으면은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조합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나한테 소득 지급한 곳, 상호랑 사업자번호, 내 사업장이 아니라 나한테 소득 지급한 곳에 상호랑 사업자번호, 소득세는 3%에 해당하는 거 적으시고 농어촌특별세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확인하기 누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중간 예납세액 요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또 단골 메뉴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안내문 있죠? 안내문 맨 아래 보시면은, 맨 아래까지는 아닌데, 아래 보시면 중간 정도쯤에 중간 예납세액 있습니다. 요 중간 예납세액을 기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있으시면 기재하시면 돼요. 요거를, 아까, 여기에다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입력하면 생기니까 여기다가는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래서 있는 것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누르면은 내가 납부할 세액을 맨 아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기. 근데 참고로 지금은 저는 금액이 나왔는데 혹시나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득공제에만 금액 있고 나머지는 000000000 해서 다 0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업장의 결손, 즉 마이너스 소득금액 마이너스 소득금액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 0000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납부할 세액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이제 추계 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추계 신고했을 때 한번 돌려봐서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납부세액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계 신고가 가능하신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을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으신 분들은 장부에 이한 걸로 한번 돌려보시고 이제 지금 곧 진행할 건데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로도 한번 돌려보셔서 납부세액 비교하신 다음에 더 작은 걸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가산세 대상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가산세 명세서에 반드시 넣고서 가산세를 넣고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